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말이요, 밤마다 산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들으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의 주인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산이 깊은 만큼 짐승도 많았습니다. 멧돼지, 노루, 사슴은 물론이고 가끔은 곰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호랑이였습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흔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골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신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 이복동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이복동은 머리가 좀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해서 문제였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속아도 모르고 화를 낼 줄도 몰랐습니다. 이복동은 마을 부자인 최찬봉 댁에서 일했습니다. 최찬봉은 마을에서 제일 땅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논밭이 수십 마직이나 되었고 집도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인만 해도 서너시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찬봉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을 좋아했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특히 이복동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냐? 멍청한 놈, 밥값도 못한다. 최찬봉은 틈만 나면 이복동을 욕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일만 시켰습니다. 다른 머슴들보다 2배는 더 일을 시켰습니다. 이복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논을 갈고 밭을 메고 소를 먹이고 장작을 패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복동을 안쓰러워했습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최찬봉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어쩌겠어. 머리가 모자라니 갈 데가 없잖아.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찬봉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최찬봉은 마을에서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함부로 대들 수 없었습니다. 이복동은 마구간 옆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겨우 몸 하나 누울 만한 공간에 천장은 낮고 벽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들어와 꽁꽁 얼었고 여름에는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폈습니다. 하지만 이복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잘 곳이라도 있으니까요.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복동은 최찬봉 집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화내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이복동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최찬봉이 장작이 떨어졌다고 당장 해오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만 이복동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은 깊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바위가 많았습니다. 이복동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야옹. 고양이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도 새끼 고양이 소리였습니다. 이복동은 소리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바위 틈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말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아니, 고양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상했습니다. 털은 황금색이었고 눈은 호박색이었습니다. 귀는 동그랗고 짧았으며 꼬리는 굵고 짧았습니다. 보통 고양이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복동은 그것이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머리가 모자랐으니까요. 그저 새끼 고양이가 버려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옹, 야옹. 새끼는 계속 울었습니다. 배가 고픈 듯 했습니다. 몸이 말랐고 털이 더러웠습니다. 이복동은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게. 어미는 어디 갔나.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이복동은 새끼를 안아 올렸습니다. 새끼는 이복동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으로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듯 야옹거렸습니다.
집에 가자. 밥 줄게. 이복동은 새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더 이상 산에 있으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복동은 새끼를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최찬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 나무는 어디 있어? 최찬봉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가 져서. 해가 졌으면 더 일찍 갔어야지. 이 바보 같은 놈. 최찬봉이 이복동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복동은 비틀거렸습니다. 품에 안은 새끼가 떨어질까봐 꼭 안았습니다. 그건 또 뭐야? 최찬봉이 새끼를 보고 물었습니다. 고양이입니다. 산에서 주웠습니다. 고양이? 그까짓 거 버려. 하지만 버리라니까. 쓸데없는 것만 주워오고. 최찬봉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복동은 새끼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밥도 제 것으로 주겠습니다. 뭐? 내 밥도 모자라는데 고양이까지 먹여? 네, 괜찮습니다. 이복동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평소에는 순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최찬봉은 허를 찼습니다. 좋을 대로 해라. 어차피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중얼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이복동은 새끼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새끼에게 먼저 줬습니다. 자기가 먹을 밥을 물에 말아서요. 새끼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릇을 할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줄게. 이복동은 웃었습니다. 새끼가 밥 먹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날 밤 이복동은 새끼를 품에 안고 잤습니다. 새끼는 가르랑거리며 잠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복동은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복동은 새끼를 키웠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황금색 털을 가졌다고 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간단한 이름이었지만 금이는 그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밥을 잘 먹었고 건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집이 2배로 커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3배로 커졌습니다. 야, 이복동. 내 고양이 크기 좀 봐라. 다른 머슴들이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저렇게 큰가? 뭔가 이상한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복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금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좋았으니까요. 금이는 영리했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복동이 앉아라고 하면 앉았고 이리 와라고 하면 달려왔습니다. 이복동이 일하러 가면 금이는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 조용히 있다가 이복동이 돌아오면 반겼습니다. 몸을 비비고 가르랑거렸습니다. 밤이면 이복동 품에 안겨 잤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이복동의 가슴을 데웠습니다. 이복동은 금이를 쓰다듬으며 잠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이가 온 지 3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통 고양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몸길이가 한자가 넘었고 무게도 상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고양이야? 발톱 좀 봐. 엄청 크던데. 그리고 울음소리도 이상해. 야옹이 아니라 으르렁거리던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거 호랑이 새끼 아닐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호랑이? 설마. 하지만 생각해봐. 털 색깔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맞아, 얼굴도 고양이보다는 호랑이 같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찬봉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복동, 당장 와봐. 최찬봉이 소리쳤습니다. 이복동이 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금이는 이제 제법 컸습니다. 어른 개만큼 컸습니다. 최찬봉은 금이를 보고 질렸습니다. 저게 고양이라고? 네, 고양이입니다. 이복동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보야. 저게 어딜 봐서 고양이야. 저건 호랑이야, 호랑이. 호랑이요? 이복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장 산에 버리고 와.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잡아먹힐 거야. 하지만 금이는 착합니다. 사람을 안 물어요. 지금은 새끼니까 그렇지. 크면 사람 잡아먹어.
최참봉이 호통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저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호랑이는 짐승입니다. 아무리 키워도 야수예요. 모두들 이복동에게 금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금이는 제 식구입니다. 식구? 짐승이 무슨 식구야? 금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를 지켜줍니다. 정신 차려. 저건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야. 아무리 말해도 이복동은 듣지 않았습니다. 금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화가 났습니다. 좋아. 그럼 너도 같이 나가. 네? 당장 짐 싸서 나가. 호랑이 키우는 놈은 내 집에 둘 수 없어. 하지만 나가라니까. 최참봉이 소리쳤습니다. 이복동은 할 수 없이 짐을 쌌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켜만 봤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복동은 불쌍했지만 호랑이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복동은 금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복동은 산으로 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움막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금이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산은 깊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고 바위가 많았습니다. 이복동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짜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움막을 지었습니다. 나무를 엮어 벽을 만들고 지프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작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금이는 움막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새로운 집이 신기한 듯 했습니다. 금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복동이 말했습니다. 금이는 이복동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몸을 비볐습니다. 알았다는 듯이요. 그렇게 산속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복동은 산에서 나무를 캐고 열매를 주었습니다. 가끔 마을에 내려가 품팔이를 해서 쌀을 샀습니다. 금이는 스스로 먹이를 구했습니다. 산토끼를 잡아왔고 노루를 사냥했습니다. 처음에 이복동은 놀랐습니다. 금이가 정말 호랑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너 정말 호랑이구나. 이복동이 중얼거렸습니다. 금이는 이복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복동이 무서워할까 봐요. 하지만 이복동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고양이든 호랑이든 너는 내 식구야. 금이는 안심했습니다. 이복동에게 몸을 비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이는 계속 자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 큰 호랑이였습니다. 몸길이가 2길이 넘었고 무게도 엄청났습니다. 황금색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습니다. 눈은 호박색으로 빛났고 이빨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이복동에게만은 순했습니다. 꼬리를 치며 반겼고 가르랑거렸습니다. 이복동이 쓰다듬으면 배를 드러내고 누웠습니다. 이복동은 행복했습니다. 최참봉 집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금이와 함께였으니까요. 밤이면 금이가 이복동을 지켰습니다. 움막 앞에 엎드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른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금이가 무서워서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복동이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품팔이를 하러요. 쌀이 떨어져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마을에는 잔칫집이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아들이 장가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일손이 필요했고 이복동은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최참봉은 이복동을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살아있네. 호랑이한테 안 잡아먹혔나 봐. 운이 좋은 건지. 이복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마당을 쓸고 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참봉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안 딸과 결혼했으니까요. 이복동은 품삯을 받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뛰쳐나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큰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문 닫아. 불 켜. 몽둥이 가져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복동은 그 호랑이를 알아봤습니다. 금이였습니다. 이복동의 금이가 마을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이복동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두리번거리며 이복동을 찾았습니다. 저리 비켜. 최찬봉이 활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창과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저 호랑이를 잡아야 해. 그래요. 저 놈을 죽여야 해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복동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비켜. 저 호랑이는 제 금이입니다. 내 금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호랑이는 호랑이야. 최찬봉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금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최찬봉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금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어떤 호랑이보다 컸습니다.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쏴. 어서 쏴. 최찬봉이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이 금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피했습니다. 재빨리 몸을 피해 화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최찬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최찬봉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금이가 최찬봉 위에 올라탔습니다. 큰 발로 최찬봉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최찬봉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최찬봉이 애원했습니다. 금이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것 같았습니다. 금아. 안 돼. 이복동이 소리쳤습니다. 금이는 이복동을 돌아봤습니다. 금아 그만해. 놔줘. 이복동이 다가갔습니다. 금이는 망설였습니다. 최찬봉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복동을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발. 금아. 이복동이 애원했습니다. 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최찬봉에게서 물러났습니다. 최찬봉은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찬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동은 금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지켜만 봤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 이복동은 금이에게 말했습니다. 금아 왜 온 거야? 위험하잖아. 금이는 이복동을 올려다봤습니다. 걱정되었다는 듯이요. 이복동이 너무 늦게 오니까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바보야. 하지만 고마워. 이복동은 금이를 껴안았습니다. 금이는 가르랑거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복동과 저 호랑이를 내버려 둘 수 없어. 맞소. 언제 또 내려올지 몰라요. 저 호랑이는 위험해요.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최찬봉도 화가 났습니다. 포수를 불러야 해. 저 호랑이를 잡아야 해. 하지만 포수를 부르려면 돈이. 내가 낼 거야. 얼마든지. 최찬봉이 소리쳤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호랑이에게 짓밟혔다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포수가 왔습니다. 유명한 포수였습니다. 평생 수십 마리의 호랑이를 잡았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호랑이가 어디 있어? 포수가 물었습니다. 저 산 깊숙한 곳입니다. 움막에 산다고 합니다. 최찬봉이 대답했습니다. 움막? 호랑이가 움막에 산다고? 예, 이복동이라는 머슴과 함께. 포수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호랑이라. 처음 듣는 얘기로군. 그래도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위험합니다. 알았소. 내일 산에 들어가겠소. 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포수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최찬봉과 마을 청년 몇이 따라갔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포수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총을 들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움막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복동이 물을 기르러 다니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수 일행은 움막 근처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이복동이 움막에서 나왔습니다. 물통을 들고 계곡으로 갔습니다. 금이는 움막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해를 쬐며 졸고 있었습니다. 저놈이다. 포수가 속삭였습니다. 쏘시오. 최참봉이 재촉했습니다. 포수는 총을 겨눴습니다. 금이의 머리를 조준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금이가 눈을 떴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언가 낌새를 챈 것이었습니다. 포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당!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이미 피한 뒤였습니다.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놓쳤다. 포수가 혀를 찼습니다. 금이는 나무 뒤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도망가. 최참봉이 소리쳤습니다. 금이가 달려왔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순식간에 포수 앞까지 왔습니다. 포수는 다시 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금이가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금이가 포수를 덮쳤습니다. 으악! 포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이복동이 달려왔습니다. 금아, 안 돼. 이복동이 소리쳤습니다. 금이는 멈췄습니다. 포수를 물려고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만 놔줘. 제발. 이복동이 애원했습니다. 금이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금아. 이복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포수에게서 물러났습니다. 포수는 넋이 나간 채 일어났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가세요. 제발 가세요. 이복동이 말했습니다. 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최참봉과 다른 사람들도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금이는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복동은 금이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사람들이 자꾸 너를 해치려고 해서. 금이는 이복동을 할았습니다. 괜찮다는 듯이요. 하지만 이복동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살려보냈지만 다음에 또 온다면 어떻게 하나. 금이가 다칠 수도 있고 사람들도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복동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복동은 결심했습니다. 금아, 우리 더 깊은 산으로 가자. 사람들이 못 오는 곳으로. 금이는 이복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여기는 너무 위험해. 사람들이 자꾸 올 거야. 이복동이 말했습니다. 금이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오직 짐승들만 사는 곳으로요. 산은 험했습니다. 바위가 많고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하지만 금이가 길을 찾았습니다. 앞장서서 이복동을 이끌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깊은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폭포가 있고 물이 맑았습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이 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이복동이 말했습니다. 금이도 동의하는 듯 가르랑거렸습니다. 이복동은 다시 움막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지었습니다. 금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요. 날이 갈수록 이복동과 금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복동은 금이에게 의지했습니다. 금이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금이는 먹이를 사냥해왔고 이복동을 지켰습니다. 금이도 이복동에게 의지했습니다. 이복동이 없으면 외로웠습니다. 이복동만이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달빛이 골짜기를 비췄습니다. 금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벽 위에 올라가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으아. 긴 울음소리였습니다. 슬픈 울음 같기도 하고 외로운 울음 같기도 했습니다. 이복동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이도 외로운가 봐. 저기 산속 어딘가에 금이 식구들이 있을 텐데. 이복동은 움막에서 나왔습니다.
금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금아. 이복동이 불렀습니다. 금이는 이복동을 돌아봤습니다.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물일까요? 호랑이도 울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복동이 금이를 껴안았습니다. 금이는 이복동에게 얼굴을 비볐습니다. 가르랑거렸습니다. 그날 밤 둘은 함께 달을 봤습니다. 말없이 그저 나란히 앉아서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1년, 2년, 3년. 이복동과 금이는 산속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복동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늘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주 아팠고 기침을 했습니다. 금이는 걱정했습니다. 이복동이 아플 때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몸으로 이복동을 데워줬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골짜기가 온통 하얗게 덮였습니다. 움막도 눈에 묻혔습니다. 이복동이 몸져 누웠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금아. 미안하다. 이복동이 중얼거렸습니다. 금이는 이복동 곁에 누웠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복동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이복동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금이는 이복동을 할았습니다. 괜찮다고 이복동은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복동의 병은 깊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이복동이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금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금아. 고마웠어. 너랑 함께해서. 행복했어. 금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이복동은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이복동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금이는 이복동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라고, 눈을 뜨라고. 하지만 이복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으아. 그 울음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갔고 짐승들이 숨었습니다. 금이는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저 이복동 곁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금이는 이복동을 업었습니다. 큰 몸으로 조심스럽게 이복동을 등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향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금이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호랑이다. 저 호랑이 아닌가? 이복동이 등에 뭘 업고 있어. 금이는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조용히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금이는 최찬봉 집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복동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복동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복동이 죽었구나.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이복동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이는 이복동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최찬봉을 봤습니다. 최찬봉은 떨었습니다. 금이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묻어주시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소. 최찬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금이는 마지막으로 이복동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금이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복동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최찬봉이 비용을 댔습니다. 좋은 관을 준비하고 마을 뒷산에 묘를 만들었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복동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보라고 놀렸지만 우리보다 마음이 훨씬 착했습니다. 짐승도 알아봤습니다. 저 호랑이가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찬봉도 울었습니다. 내가 미안하오. 최찬봉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복동을 잘못 대했소. 내가 욕심이 많아서 착한 사람을 괴롭혔소. 용서해 주시오. 최찬봉은 이복동의 무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 금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호랑이가 이복동을 그리워하는구나. 짐승도 저렇게 슬퍼하는데 우리는 뭐 했나? 그날 이후 금이의 울음소리는 자주 들렸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어김없이 산에서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복동을 추모하는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찬봉은 변했습니다. 욕심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복동이 가르쳐줬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최찬봉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굶는 사람이 있으면 쌀을 내주었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을 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이복동처럼 살아야 해. 착하게 정직하게. 사람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호랑이가 나타나 가축을 물어갔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금이가 지켜주는 건가? 그런 것 같아. 다른 호랑이들이 못 오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금이는 그 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호랑이들도 금이를 따랐습니다. 금이는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마을은 건드리지 마라. 저곳은 내 주인이 살던 곳이다. 호랑이들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이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복동의 무덤에 찾아가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복동 고맙소. 당신 덕분에 우리가 배웠소. 그리고 금이에게도 전해주시오. 고맙다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복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이 마을에 바보 머슴이 살았단다. 그 사람이 호랑이를 키웠지. 호랑이 새끼인 줄 모르고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 호랑이였대. 그래도 버리지 않았어. 끝까지 같이 살았지. 그 호랑이가 주인을 위해 마을을 지켜줬대. 지금도 저 산에 산다고 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보름달 뜨는 밤이면 지금도 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단다. 무서워요? 무서워할 것 없어. 착한 호랑이야. 우리를 지켜주는 호랑이지. 그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의리의 머슴 이복동과 의리의 호랑이 금이를 기리며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도로가 생겼습니다. 차가 다니고 집들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산에는 등산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등산을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깊은 골짜기로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금이가 사는 곳이야. 건드리면 안 돼. 마을 사람들이 말리면 등산객들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금이의 성역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그 산에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생태 조사였습니다. 호랑이가 정말 사는지 확인하려고요. 호랑이가 아직도 산다고요? 그렇다네. 100년 넘게 산다고 해. 그럴 리가요. 호랑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대학생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사를 했습니다. 산을 돌아다니며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움막이 있었습니다. 허물어져 가고 있었지만 분명 사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대학생은 숨이 멎었습니다. 호랑이는 늙어 보였습니다. 털이 희끗희끗했고 몸도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대학생을 봤습니다. 대학생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 곳이다. 방해하지 마라. 대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산을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것 봐. 우리가 거짓말했겠어? 하지만 너무 늙어 보였어요. 얼마 못 살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금이도 이제 나이가 많지. 100년을 넘게 살았으니. 보통 호랑이는 그렇게 못 사는데. 금이는 보통 호랑이가 아니야. 산신령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우는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금이 혼자가 아니야. 다른 호랑이들도 함께 우는 것 같아. 그 울음소리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장엄한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몇몇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깊은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금이를 발견했습니다. 움막 앞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움막 안을 보니 낡은 옷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복동의 옷이었습니다. 금이는 100년이 넘도록 그 옷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이가 이복동을 그리워하며 살았구나. 100년 동안. 이제 만났겠지. 저승에서. 사람들은 금이를 그곳에 묻어줬습니다. 움막 옆 이복동의 옷과 함께. 그리고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의리의 호랑이 금이 여기 잠들다. 그 후로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이가 떠난 후 다른 호랑이들도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금이의 유언이 있었을 거야. 우리 마을을 지키라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복동과 금이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두 개의 비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 뒷산의 이복동의 무덤 앞에. 또 하나는 깊은 산 골짜기의 금이의 무덤 앞에.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금이가 이복동을 만나러 가는구나. 저승에서는 함께 있겠지. 그럼 당연하지. 저렇게 의리를 지켰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진심으로 대하면 알아본다는 것을. 이복동은 머리가 모자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의리가 뭔지. 금이는 짐승이었습니다. 무서운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웠습니다. 끝까지 주인을 잊지 않았고 100년을 혼자 살며 주인을 그리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의리를 보인 적 있습니까? 머리가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끝까지 지키는 마음. 이복동과 금이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그 산에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산을 오르면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이의 후손들이 길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길을 잃는다고 합니다. 산에서 헤매다가 겨우 내려온다고 합니다. 금이가 아직도 지키고 있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해.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복동처럼. 의리를 지켜라. 금이처럼. 그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이복동과 금이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의리의 진리.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복동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금이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진짜 삶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복동과 금이가 보여주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라. 끝까지 의리를 지켜라.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보름달이 뜨는 밤 그 산을 바라보십시오. 어디선가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금이가 이복동과 함께 노는 소리. 그들은 지금 행복합니다. 저승에서 함께, 영원히.